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그 논문 뒤에 이야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논문에 좀 더 딥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논문이 조금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저번에 이제 백그라운드 했었어가지고 바로 메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세스테인 디스턴스가 뭔지 그리고 STP 릴렉세이션이 뭔지 각각 예시를 들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그 개념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 이전 슬라이드나 발표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를 진행할 거냐면요. 센트로이드 베이스드 서스테인 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세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의 어프로치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베이스의 어세스된 케이민즈에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세 가지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K민주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저희가 가장 이제 좀 친숙한 노테이션을 가져왔는데 K민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K개 센트로이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클러스터에 K개의 이제 내부적인 동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그 내부 동원에다가 어사인을 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아래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노테이션은 어떤 데이터에다가 데이터의 평균의 어떤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어사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RNK는 어사인을 이제 나타내는 코에피션트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K민즈라고 하면은 센트로이드가 이제 수식에 들어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옵티마이즈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논문에서 이제 조금 주목하는 거는 이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와 그리고 디스턴스 베이스드 이 두 가지 방식을 조금 다르게 보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먼저 센트로이드 베이스드를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수식처럼 그대로 이제 저 수식의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와 그 내부 동원의 거리를 최소화한 거를 다 더했을 때 이제 가장 작게 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를 센트로이드 베이스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expectations 그 페이지에서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얼라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에서는 이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는 어떤 그 멀티베이트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내부 동원이 이제 수식에 들어가게 되고 EM을 통해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식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다르게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는 이제 그 센트로이드를 바로 이제 그 센트로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점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이 둘이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와 그 어떤 디스턴스 베이스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식을 이제 바꿔 쓸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출되는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 값을 넣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xi, xj라고 하고 이 가운데를 그 xij 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어, 2배다. 그리고 이제 앞에 ij였으니까 이게 n개가 이제 있어가지고 en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식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그 식을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이론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K민즈의 이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K민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어떤 데이터의 분포에 어떤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어, 그, 그 뭐였죠? 그 정답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이제 타원 모양일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오메트리가 정보를 좀 잃어버리기 쉽다.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에서 NP 하드다. 심지어 이제 2차원에서도 이제 NP 하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K민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K민즈를 이제 다른 디퍼런트 매트릭 스페이스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을 써서 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지적하는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이 논문을 골랐냐면은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K민즈라고 하면은 가장 이렇게 센트로이드 베이스드 방법만 알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바리센터 그러니까 무게중심이죠. 바리센터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K민즈랑 그리고 아까 봤던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방법 이 두 개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바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검증하는 논문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K민즈 수식을 이제 서스테인 스페이스까지 확장시켜서 설명했다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점이 그 실험적으로나 그리고 이론적으로나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SDP 릴렉세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스페이스 리커버리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골랐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센터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을 이제 서스테인 스페이스로 확장해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있는 수식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서스테인 디스턴스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바리센터 베이스드의 어떤 그 서스테인 클러스터링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이건 T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G 어떤 K 클러스터를 이제 클러스터 집합을 모을 때 그 거리 그 서스테인 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메저보다 그러니까 더 작은 거를 이제 작은 메저가 이제 그 클러스터 GK 할당될 수 있게 하는 수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거리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바리센터 업데이트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때리는 식으로 이제 식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리센터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K민즈의 문제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irregularity라는 이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실 이 논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고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 하나 더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링크를 달았는데 이 논문을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 서스테인 이제 바리센터가 이제 훨씬 그 레귤러리티가 적다는 거죠.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중간 정리를 하나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 제로랑 로 원을 이제 스무스하고 파지티브 덴시티 그러니까 극한값이 0보다 큰 두 이제 두 개의 스무스한 덴시티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게 어떤 컴팩트 셋 오타가 있네요. K0랑 K1에 각각의 이제 토큰다고 할 때 이 로 제로와 로 원을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한 로 t라고 할게요. 그래서 로 t의 어떤 서포트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안 되게 하는 정의역의 집합이 그 웨서스테인 스페이스에서 항상 컨벡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흔히 보통 알고 있기로는 어떤 두 변수를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그 값도 컨벡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두 변수가 각각 컨벡스면은 그걸 인터폴레이션 값도 컨벡스지 않을까라고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오데스틱하다는 거는 이제 그 저희가 평면에서 생각하는 그 최단거리를 공간에서 이게 공면으로 이제 확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최단거리죠. 그래서 이걸 디포플레이션한 로 t가 컴팩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레귤러리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랬을 때
노테이션을 이제 살펴보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서스테인 디스턴스는 그 각각의 이제 메저 그 U랑 그 Nu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하고, 여기서 이제 그 파이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그냥 대충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읽었던 곳에서는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저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흙을 퍼 나르는 것처럼 어떤 한 분포에서 다른 분포로 가는데 드는 이제 거리를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감마는 이제 이 오메가로 구성이 되는 어떤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쉽게 이제 원래 논문에서처럼 쉽게 이해하면은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노테이션이 나오죠. 이거는 푸시포워드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로라는 거는 어떤 두 메저의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속하는 애이고, 이건 제가 좀 더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x와 y 각각의 이제 뮤랑 로에 속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디스턴스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그 파이 x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x, y라는 각각의 이제 x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이제 그 메저에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뮤에 있을 거고,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에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젝션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프로젝션하는 이제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푸시포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래서 푸시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쉽게 저희가 이해하면은 어떤 매핑 함수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감마가 있을 때 이 감마를 그 파이 x라는 함수로 이제 매핑시키는,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매핑시켜서 이제 뮤랑 값을 얻도록 하는, 저희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푸시포워드라고 짧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 발표자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메저러블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설명하려면은 많은 내용이 필요한데, 그냥 진짜 짧게 얘기하면은 그냥 확률이 정의되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저러블 스페이스나 포레셋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다면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푸시포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도 이제 보면은 식 있죠. 그러니까 파이 x 그리고 푸시포워드 감마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 감마가 있을 때 스탠다드 프로젝션에 의해서 그냥 매핑이 됐나 정도로만 이제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이제 기본 내용 여기까지 이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사실 이제 저희가 디스턴스나 매트릭이나 앞에서 이제 혼용해 썼었는데 조금 이제 개념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디스턴스란 가장 그 지엽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면은 어떤 그 공간에서 점들 간의 거리인 거고, 이 매트릭이라는 거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나 아니면 어떤 집합 간의 거리를 이제 잴 때 이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랑 매트릭은 이제 디스턴스를
뭐라 하면 좋을까요? 거리? 거리? 어쨌든 이 두 개의 용어를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이제 여기 어떤 특별한 이제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메저러블 스페이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률이 정의된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사용한 공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분포가 될 거리나 집합 간의 거리를 다루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개념이고,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는 이거는 이제 그냥 진짜 짧게만 얘기하면은 매트릭스 스페이스와 그리고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아닌 곳, 그러니까 거리가 그 거리를 정의할 수 없는 곳을 이제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짧게 정의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볼 매트릭스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매트를 가지고 공간 메저러블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어쨌든 메서스테인 바리센터 베이스드의 어떤 방법이 레귤러리티가 약하다,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보다.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메서스테인 스페이스로 갔는데 유클리디언보다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 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메저, 그러니까 로 제로랑 로 원이 있고, 이게 스무스하고 이제 파스트 덴시티, 그러니까 극한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두 메저의 어떤 그 서포트가 그냥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역이 이제 컨벡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사실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뭐 두 개의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이제 평균은 그냥 두 개 더하고 2분의 1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웨서스테인 스페이스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지오데식한 어떤 인터폴레이션 할 때, 그러니까 로 제로랑 로 원 사이에 로 2분의 1이라는 어떤 이제 메저를 인터폴레이션 할 때 그게 컨벡스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렛마를 좀 확장할 건데, 이 오메가라는 거는 이제 컨벡스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대응되는 거는 이제 로 제로랑 뮤 제로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두 가지 메저가 어떤 이 두 가지 메저의 그 서포트가 각각 이제 세그먼트 제로랑 세그먼트 원일 때, 그 뒤에서 살펴볼 이제 지오메트리 세팅에서 만약에 이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서스테인 스페이스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두 거리 간의 차이에 제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보는 n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일반화시킨 개념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반화된 개념에서 이제 원 디멘션까지 내려갈 거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일반적인 개념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로 제로 n이랑 로 원 n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로 제로랑 로 원의 이제 각각의 위클리 컨버지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이 이제 컨벡스 도메인에 있을 때, 로 2분의 1의 n도 이제 얘는 이제 로 제로 n이랑 로 원 n의 어떤 지오데식한 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미들 포인트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n이 좀 충분히 컸을 때도 이거의 서포트가 컨벡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컨벡스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제 발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세팅인데, 이걸 그냥 별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오메가는 컨벡스 셋이었고, 그리고 이게 감마였나요? 캐피탈 감마 제로랑 감마 원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직선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거의 직선의 어떤 정의역 값을 각각 A, B, CD라고 하고, 이 F는 이 A, B를 R로 보내는, 그리고 그리고 J는 마찬가지로 오타가 있네요. 이거 스몰 G인데, 이 스몰 G 함수는 이제 이 J를
R로 보내는 함수이고, 그리고 각각 fg는 ifs 펑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우측에도 그림 잠깐 넣어놨는데,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어떤 곡선에 그 도함수 값이 어떤 바운더리에 걸려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 보면 본 것처럼 이제 어떤 어떤 값에 대해서 바운드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랑 g는 각각의 이제 어떤 i랑 j를 r로 보내는 함수이고 입시트다라고 입시트 컨티뉴어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x랑 그리고 x랑 그리고 x 프라임이었나요? x 프라임은 각각 이제 그 어떤 그 직선, 그러니까 로 제로 직선 로 제로에 그 앞에서 봤던 세그멘트인 거죠. 그러니까 서포트 세그멘트인데,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엔드포인트 x와 x 프라임 그리고 y랑 y 프라임 둘 다 이제 각각 그 로 제로랑 로 원 두 직선의 엔드포인트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직선의 이제 각 끝점인 거죠. 그러니까 a와 b, c와 d가 끝점이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입시트 컨티뉴어스이고, 그리고 fp랑 gc가 같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제 x 프라임이 있고 여기에 y 프라임이 있죠. 그랬을 때 얘의 각각의 이제 어떤 이거 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 직선에 그 직선이 이제 대칭되게, 그러니까 약간 y축 대칭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각 끝점이 같게, 그러니까 b와 뭐 fc가 같게, 뭐 a랑 d랑 같게,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약간 슬픈 눈썹 모양처럼 이렇게 직선 두 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점 하나 잡을 건데 x2 프라임이 어떤 그 세그먼트 로 제로에 감마 제로에 속하고, 그리고 y2 프라임도 감마 1에 속할 때, 그러니까 각각 직선 이제 이 직선상에 있는 거죠. 각각 직선상에 있는 건데 x2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이제 그 중간점 y값, 그러니까 y값이랑 만들고 그 치역값, 그래서 이 중간보다 작게 잡는다 과정을 하고, y2 프라임도 이제 이 직선에서 이 두 개,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 상에서 이 y2 프라임이 이 중점보다는 작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각각 x 프라임과 y2 프라임은 same ordinate, 그러니까 y값 같은 y값을 같은 시역값을 이제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로랑 U1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를 서포트로 가지는 매저고, 여기서 이제 그 T, 어떤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 T는 이제 각각을 이제 각각 X랑 Y를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는 매핑 함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팅이 좀 많긴 한데 별건 없고 그냥 이 그림 하나를 그냥 열심히 모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이 레귤러리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세그먼트가 있을 때 어떤 두 매저가 있을 때 어떤 각각 세그먼트를 이제 서포트로 가지는 두 가지 매저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매저의 중간값 인터폴레이션을 해도 콘벡스가 아니다를 볼 건데, 사실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이제 제가 핵심만 지금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생략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궁금하신 분들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챕터 2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쿼드라틱 코스트 이상, 그러니까 n이 뭐 2 이상 일 때도 이제 약간 일반화된 식을 보고 그거에서 이제 이제 차원을 낮춰가지고 제가 본다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 감마 n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매저 로 제로 n과 로 제로 원이 있을 때
이제 그 여기서 이 앞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로 n에서 로로 가는 걸 이제 유니크 옵티멀 플랜이 이제 유니크하게 수직을 이제 유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 n에서 그냥 이제 1차원 로를 봐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n이 이제 n이 2 이상이어도 자 n이 1인 것처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단조성도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하우드로프 리미트라는 것도 제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놨는데 이제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이제 바운디드, 그가 어떤 이제 거리값이 이제 바운디드 되어 있고 클로즈드 셋 이제 유의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컴팩트 할 때, 컴팩트하다는 거는 그 경계값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극한값이 어떤 그 서브시퀀스의 극한값이 이제 어떤 A로 수렴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딱 보는 거죠. 어떤 로 n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로가 아니죠. 감마 n이 있을 때 감마로 이제 보내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 xn, 그러니까 이 로 n 차원에 있는 xn, yn, 그리고 x 프라임 n, y 프라임 n, x2 프라임 n, y2 프라임 n,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차원에 있는 점으로 이제 컨버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AI에 대해서도 어떤 서브시퀀스를 대해서 A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우드 오프 리미트라고 정말 짧게 얘기하자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이라는 거는 어떤 그 코스트에 있는 숫자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그 두 가지 매저 로 제로랑 로 원에서 어떤 그 지오데식하게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절반값을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 중점도 당연히 거기 속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거 각각의 중점에 더한 것에 이제 평균로 속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PN이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값을 더한 거에 어떤 평균을 나타내 가지고 정리하면 이런 모양을 나타낼 건데, 일단 편의상 이 PN이라는 거를 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이걸 보시고 수식을 이제 여기다가 0이 아니라 뭐 임의 상수 C를 넣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편의상 그냥 이 값을 그냥 0이라고 해볼게요. 어쨌든 그 어떤 PN이 이제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이 PN이라는 거는 그 아까 그 중점을 이제 지오데식하게 잡은 거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러면은 그 서포트를 그로 2분의 1 n이랑 공유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의미의 ZN이랑 오타가 있는데 오메가 n을 잡았을 때 얘 두 개도 마찬가지로 그 컨벡스 도메인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ZN이고 얘가 오메가 n이라고 보시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중점을 잡았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PN이라고 했을 때 ZN 플러스 오메가 n의 절반을 PN이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서포트를 공유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이거에 이제 그 모노토시티가 그 프리저브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저희가 여기 있나요? 여기 본 것처럼 이제 x랑 x2 프라임이랑 y2 프라임 여기 있는데 얘는 정의가 그 지오메트릭 세팅에서 정의가 이거의 두 개의 그 지오데식 그 중점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보다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데,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던 정리랑 그리고 하우드로프 리미트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노토니시티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어떤 이퀄리티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y2 프라임 n보다 얘가 좀 더 그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x2 프라임 n도 얘보다 조금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것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PN을 이제 0이라고 가정했었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이 아니라 그냥 임의상수 C를 넣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냥 저희 편의상 그냥 0이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수식을 넣고 어, 전개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그 오메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z를 넣고 그냥 이걸 전개해서 양변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뭐 타이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논문에서 나온 거는 이런 모양인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해봤는데도 이제 오타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 모양인데, 근데 원이 되려면 이제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이 식을 전개하면은 그 x2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2 프라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역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항이 더해져도 반지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개했을 때 그 모노토니시티를 보장받으면서 이퀄리티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원 모양이 되는데, 보시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아까 저희가 그 Z가 마이너스 오메가였잖아요. 각각이.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Z가 이제,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줄 알고 다시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그 Z, 이거 볼라 했었죠.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각각 아까 Z랑 오메가가 그 캐피탈 오메가에 이제 속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둘 다 컨벡스였으니까 Z에 이제 그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 음수가 붙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Z는 이제 오메가에도 속하고 마이너스 오메가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은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x2 프라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y2 프라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y2 프라임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거의 이제 중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 그리고 이거의 반지름, 이거의 길이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확대 보면 이런 모양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실 그 이 두 개의 어떤, 그러니까 그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의 어떤 인터섹션이 이 원 안에 그러니까 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이퀄리티가 이제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해야 되는데 이거의 인터섹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하나 더 가정을 했던 게 이제 이게 그 리피츠 컨티뉴어스였는데, 이거의 그 람다가 이제 0과 1 사이.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게 그 1이라는 값은 어쨌든 1이라는 값이 그 탄젠트 값으로 이제 45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빨간색 직선이 더 여기에 있거나 더 멀리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있거나 더 멀리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정을 한 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 보는 것처럼 어떤 그 이제 어떤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제 그 서포트를 이제 리니어한 어떤 세그먼트를 갖는 이제 두 메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거의 어떤 그 지오데식한 평균을 잡았을 때 컨벡스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방금 본 거고요. 그 근거는 이제 그거의 어떤 인터섹션이 속하지 않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서스테인 스페이스로 옮겨왔을 때 어떤 그 유클리디언이랑 다르게 이거에 어떤 그 레귤러리티가 보장받지 못하더라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이그젬플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논문 하나 더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이해하려면은 다른 걸 좀 많이 읽어봐야 돼서 어쨌든 결론만 내면 그렇습니다. 이 논문에는 제가 읽은 논문에 안 나와 있지만 결론만 내면은 어떤 이 레귤러리티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레서스테인 스페이스에서 바이오 센터 베이스드의 클러스터링은 좋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pitfal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젬플 1이 좀 유난히 길었는데 2랑 3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논 로버스티니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에 작은 이제 퍼터메이션만 있어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논 로버스티니스를 이제 라고 하고 이 논문에 주장한 내용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메저에서 다른 메저로 이제 흙을 퍼나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랑 타겟 정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델타는 그 포인트 매스 메저라고 그냥 저희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저희 그 디락 델타 있잖아요. 그냥 빵 하고 쏘는 그 함수를 이제 어떤 점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 그 디락 델타를 이제 점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 1이랑 1, 마이너스 1을 여기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랑 1, a로 보내고 싶은데 그림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이랑 1, 마이너스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1, a랑 1, a로 보내고 싶은 건데 a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옵티멀 트랜스포트 맵이라는 거 보면은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맵이라는 거는 유니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a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0.5라고 했는데 0과 1 사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1,1이 이제 여기로 가야 그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되고 그리고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서 1,a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떨 때는 여기로 가고 어떨 때는 여기로 가고 이제 이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1, 마이너스 1도 a가 0과 1 사이면은 이렇게 가는 게 최적의 값이고 그리고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게 최적의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a의 값에 대해서 a가 달라질 경우에 옵티멀 테스트포트 랩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이제 로버스트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옵티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제 결과가 이제 뭐 유니크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어떤 뮤 t라는 새로운 어떤 그 값을 정의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푸시포워드를 보면은 이제 뮤 제로에서 이런 이제 래핑 함수를 통해서 뮤 t로 갈 건데 이 식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얼핏 봐도 그냥 약간 내분점식 같죠. 내분점식 같기도 하고 약간 직선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옵티멀 트랜스포트 t에 대해서 이 id라는 거는 그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핑이 i는 1에서 이제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그 U 제로랑 U1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1에서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이제 로버스티니스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그 두 메저에 대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도 컨벡시티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디스컨티뉴어스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그젬플 1과 2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그젬플 3인데 얘는 이제 얘는 뭐냐면은 그 센트로이드 베이스가 이제 또 어떤 걸 못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뮤3가 있다고 했을 때 센트로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둘 중에 더 가까운 곳으로 매핑이 더 가까운 곳으로 어사인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빨간색 클러스터에 속하는 게 맞는데 그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형 보면은 얘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로 랩핑이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그젠플에서 말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W3랑 이제 그 센트로이드 거리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고 그다음에 어떤 얘가 더 큰데 실제로는 이제 이 두 개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라면은 얘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로 이제 어사인이 된다라는 게 세 번째 에그젠플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서 지금은 저희가 포인트 매스 메저로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뒤에서 실험에서는 이제 가우시안을 가지고도 예시를 들 건데 그건 이제 시험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유클리디언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유클리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제 적용받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뭐 x가 있고 xi가 있고 그 중간점을 뭐 x 바라고 했을 때 물론 수식을 유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거리랑 그리고 이 거리를 더한 거, 그러니까 이 x랑 xi 이 사이의 거리는 얘 더하기 얘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등호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항상 보면은 이게 평균값인데 평균값보다 이제 거리가 큰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뮤3가 있을 때 그 뮤3에 대해서 거리를 그 센트로이드만 보지 않아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서스테인이랑 조금 다른 점은 같은 예시여도 이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앞에서 봤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렘마인데 좀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y가 이제 민하고 이제 x 제곱이랑 0.25하고 델타 2원 x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제가 묶어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최소값이니까 어쨌든 x가 항상 이제 y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첫 번째 나오게 되고 거의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E1 플러스 x 이 거리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어떤 뮤3가 있을 때 뮤3의 어떤 그 센트로이드 1번까지의 거리가 얘보다 크고 그리고 얘는 이제 보면은 어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x 플러스 2원 더하기 입실론 1 더하기 그다음에 y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피타고라스 모양 이런 이제 거리 모양인데 이 거리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 어떤 뮤3가 들어왔을 때 이 뮤3에 어떤 뮤3가 얘 어떤 첫 번째 클러스터의 바리 센터의 길이보다 이제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크고 그리고 얘의 길이가 더 클 때. 그러니까 U3의 어떤 얘 얘와의 얘와의 거리가 이제 얘와의 거리보다 더 클 때 이제 크다면은 어 이제 내부 어떤 이제 어떤 이제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이제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기 이 클러스터 안에서의 이제 최대 길이보다 이제 그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더 뭐라 해야 되죠? 더 크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아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봤던 거를 이제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그 바이세트 베이스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가 들어왔을 때 얘와의 거리, 그러니까 얘와의 거리가 더 커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첫 번째 클러스터와의 거리랑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 간의 거리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어 여기로 할당이 되는 그걸 이제 lem마를 정리하는 건데, 아무튼 이걸 좀 해석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어떤 식을 좀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을 뭐 레퍼런스 다하는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또 서스테인에서 이제 발센터 베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어떤 그 센트로이드만 보고 이제 판별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센트로이드 베이스의 서스테인 케이밍즈를 알아봤고 그거의 세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컨벡시티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랑 컨티뉴어스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약간 토이 익스퍼리먼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점이 들어왔을 때 그 점이 다른 점들과는 거리가 가까운데 이제 그 센트로이드가 멀기 때문에 다른 센트로이드로 어사인 되는 그 문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는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풀라는 문제는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매저가 있고 두 매저 간의 거리 합을 최소로 하는 거를 이제 클러스터로 잡아서 K민지를 풀고 싶다 이건데, 디스턴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촉이 이제 그 클러스터가 있을 때 클러스터를 각각 이제 클러스터에 대해서 각각의 매저를 이제 어사인 하는데, 어떻게 어사인 하냐면은 이 그 에버리지 스퀘어가 그 서스테인 스페이스의 서스테인 디스턴스의 에버리지 스퀘어가 최소화하는 걸로 이제 각각의 그 GK를 이제 어사인하는 거를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센트로이드를 안 잡고 그냥 각각의 매저들 간의 거리의 합을 최소로 하는 거를 잡았죠.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정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의 서스테인 케이밍즈인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그냥 일반의 케이민즈랑 이제 비교해봤었는데 사실 뭐 크게 다른 게 없죠. 제가 위에도 이제 올려놨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바이센터 베이스드보다는 디스턴스 베이스드가 좋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인데 어,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이 5부터 7번까지가 그냥 여기 그 위키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거든요.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포인트 매스일 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때, 그리고 뭐 원 디멘셔널 디스트리뷰션일 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웨서스테인 케이민즈랑 그리고 이제 그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웨서스테인 케이민즈랑 디스턴스 베이스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포인트 매스일 때는 같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 논문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루지 않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위키를 읽으시면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STP 릴렉세이션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리프팅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단순히 벡터에서 이제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벡시티를 보장을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제약 조건에 대해서 릴렉세이션 하는. 그러니까 이제 릴렉세이션 함으로써 좀 더 기존보다 조금 더 넓은 어떤 타운 범위를 잡겠다라는 게 받아봐서 어프로시메이션 하겠다라는 게 STP 릴렉세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게 코드가 싱크론이라는 걸로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코드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뭐 엘로이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바이센터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컴퓨테이션 콤플렉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K민즈가 좋긴 한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워스트 케이스 NP-hard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SB 릴렉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수식 그러니까 디스턴스 베이스드는 이제 다르게 풀었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 그 매저 간의 거리 합을 최소로 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잡아가면서 옵티마이즈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을 봤던 것처럼 릴렉시에이션을 이용한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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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사실 이 논문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논문에 적어놓은 내용만으로는 사실 이 논문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지금 링크를 달아놓은 것도 30장 30장 정도 되는 논문인데 그래도 이걸 이해하려고 이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사실 근데 뭐 제가 읽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현타가 온 거죠. 어쨌든 그냥 결론만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정말 혹시 STP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 링크에 들어가서 30페이지짜리 논문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앞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을 했었죠. 우선 여러 가지 가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컴백스 컨스트레인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 다 릴렉세이션 하겠다라고 한 게 이 수식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좀 비슷한 걸 했었는데 이제 이게 코베런스 매트릭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니 제로인 가우시안을 가정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해놓은 건데 사실 이 디컴포지션도 어, 네, 이 부분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컴백스 컨스트레인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릴렉세이션 했다 정도로만 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확률이 1-C2분의 1일 때 이제 이젝트 리커버리가 된다고 하는 SDP가 이젝트 리커버리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도 사실 앞에서 봤던 어, 링크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STP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앞에 처음 발표했던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수식에 대한 뭐 증명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고 싶으시다면은 네, 저 앞에 있는 논문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 쭉 해서 결국에는 이거일 때 이그젝트 리커버가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리오렘 8번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실험인데요. 실험은 이제 세 가지를 볼 건데 카운트 아까 봤던 것처럼 이그제프 3번의 카운트 에그젬플을 볼 거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어떤 실험 그리고 실제 리얼 데이터 뭐 엠리스트나 패션 엠리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걸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아까 봤던 3번 이그젬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을 때 뭐 발센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이제 어사인 되는 문제가 있는 예시였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실험은 이제 포인트 매스 매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가우시안 매저를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했고 이제 K는 이제 2 일대를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G1이 이제 M 개의 카피가 있고, 이제 M1개의 카피가 있고, 그리고 이제 M2개의 이제 U3 카피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2는 G2 스타는 이제 M3개의 이제 뮤4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뮤i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이제 믹스처 가우시안 믹스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C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거 테이블 1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이제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서스테인 기반의 STP 릴렉세이션이랑 그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K-민즈, 그리고 바이센터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K-민즈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테이블 1이 의미하는 거는 서스테인 SDP일 때 이제 완전하게 리커버리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오라클이죠. 오라클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복원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바이센트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K민즈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이제 나타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델타 1, 델타 2는 그 이제 빈도인데 이 뮤 3가 이제 그 첫 번째 클러스터와 두 번째 클러스터의 간의 길이를 나타낸 건데 이게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비율, 이제 그 빈도 나타낸 거고, 이제 n이 뭐 100일 때, 202일 때, 303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빈도를 가질 때, 그러니까 WS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리커버를 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펜딕스 나와 있는 걸 이제 표를 두 개를 가져올 건데, 하나는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아까 lem마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 그 아래쪽에 그 에스터리스크가 이 아래쪽에 붙은 거는 그 클러스터 간의 거리이고, 이 그 뭐지 델타 에스터리스크가 위에 붙은 거는 이제 그 클러스터 안에서의 이제 최대 거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 WSDP를 가지고 한 실험이고, 그래서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더 길게 결과 뽑아냈다. 그리고 그에 요런 빈도 하에 이런 프리퀀시 아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WSDP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이제 그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이제 더 길게 봐가지고 잘 분류를 했다라는 게 7번 테이블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6번 테이블도 이제 어펜딕스에서 가져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코스트에 대한 그 테이블이고, 이 WSDP랑 그리고 디스턴스 베이스드 서스테인 키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네모 박스 쳐놨는데 바이센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타임 코스트가 적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이제 많게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예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 포인트 매스 매저 말고 가우시안에서 이제 봤던 실험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가우시안인데 얘는 K가 4일 때, 그리고 클러스터는 각각 이제 동일한 사이즈일 때 어떤 그 에러 레이트를 본 건데, 이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이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제 그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커질수록 어떤 스레시홀드 이상으로는 이제 그 서스테인 K민즈가 좀 완전하게 이제 리커버리를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센트 베이스드 서스테인 K민즈는 이제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이제 240, 600을 변해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에러 값에 컨버지하고 완벽하게 이제 리커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실험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실험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엠리스트랑 패션 엠리스트랑 USPS라는 얘도 핸드라이팅 데이터인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용할 거고,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를 두 개로 이제 세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0과 5를 이제 분류하는 0이 200개일 때 그리고 5가 100개일 때 이제 그걸 분류하는 거랑 그리고 0이 이제 그 정확하게 2배인데 0이 400개일 때 5가 200개일 때 이걸 분류하는 거를 했고 이제 패션 인리스트는 이제 티셔츠랑 그리고 트라우저 그러니까 바지를 이제 분류하는 거 그리고 USPS는 5랑 7을 분류하는 거를 각각을 이제 싱크론 다이버전스라는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서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이터레이션 통해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게 에러레이트인데 디스턴스 베이스드 서스테인 케민즈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거의 10장인데 한 7장이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 2장이 실험이고 1장이 결론이거든요. 실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퓨처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샘플 사이즈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어떤 컴플렉시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코드를 돌렸을 때는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6만 개 각각의 데이터의 차원이 28 곱하기 28이었고 뭐 플래튼에도 764였는데 만약에 뭐 그 이상이 되는 그 이상의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거나 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사실 이 논문을 읽은 이유 자체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 중에서 K민즈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제 연구에도 적용을 시켜본 다음에 만약에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나중 뭐 추후 발표나 아니면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